세계 명작 소설 백선. 사편 노인과 바다. 바다 위에 놓인 산티아고의 마지막 항해. 프롤로그 2025년 태풍 너머의 이야기. 2025년 여름 고등학교 2학년인 태미는 외삼촌으로부터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원서를 선물 받았다. 너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 정도 명작은 원서로 읽을 줄 알아야지. 외삼촌은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태민은 어느 정도 영어에 자신이 있었으나 사전 없이 읽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책에는 어려운 단어는 주석이 달려 있어서 태민은 용기를 내서 노인과 바다를 독파하기 시작했다. 우선 책 표지에 거친 바다와 고독한 노인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야기라니 재미없을지도 태민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책을 펼치자 쿠바의 푸른 바다와 노인 산티아고의 투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K-팝 콘서트와 게임, SNS로 가득한 그의 일상에서 이 소설은 낯설지만 강렬한 바람처럼 다가왔다. 이 노인은 왜 포기하지 않은 걸까? 태민은 책을 읽으며 산티아고의 여정에 빠져들었다. 노인과 바다는 단순한 어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끈기, 자연과의 대결,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는 투쟁을 그린 보편적인 서사다. 태민의 여름은 이 책과 함께 깊은 성찰로 물들어갔다. 1장 쿠바의 바닷가, 산티아고의 고독. 쿠바, 하바나 근처의 작은 어촌. 산티아고는 80대 초반의 늙은 어부다. 그의 얼굴은 바닷바람과 태양의 그을려 주름으로 가득하고 손은 밧줄과 그물에 달아 거칠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바다처럼 푸르고 결코 굽히지 않는 빛으로 반짝인다. 산티아고는 84일째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리어 즉 최악의 불을 나며 비웃는다. 저 노인은 끝났어. 하지만 산티아고는 담담하다. 내일은 다를 거야. 태민은 산티아고의 고독에 공감했다. 84일이나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나 같으면 포기했을 거야. 그는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시험 성적이 오르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느낌,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리는 순간들. 산티아고에게는 마놀린이라는 소년이 유일한 동반자다. 마놀린은 산티아고를 최고의 어부라 믿으며 그의 배를 도왔지만 부모의 반대로 다른 배로 옮겨갔다. 그래도 마놀린은 매일 저녁 산티아고를 찾아와 커피를 나누고 야구 이야기를 한다. 할아버지, 내일은 꼭 큰 고기 잡아요. 소년의 미소는 산티아고에게 희망이다. 태민은 마놀린의 순수함에 미소 지었다. 나도 친구가 이렇게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는 자신의 친구 민호를 떠올렸다. 민호가 내가 힘들 때 늘 옆에 있어줬지. 산티아고는 마놀린과의 대화로 힘을 얻고 새벽을 준비한다. 내일은 큰 고기를 잡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다. 2장 바다로의 출항, 운명의 시작. 새벽녘 산티아고는 작은 배를 몰고 멕시코 만류로 향한다. 하늘은 어둡고 바다는 고요하다. 그는 낚싯줄을 던지고 조용히 기다린다. 바다는 나의 친구이자 적이야. 그는 바다를 존중하며 물고기와 새, 바람과 대화하듯 항해한다. 태민은 이 장면에서 감탄했다. 산티아고는 바다를 사람처럼 대하네. 나도 자연이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그는 서울의 콘크리트 정글에서 자연을 느낄 기회가 드물었다. 정오가 지나자 낚싯줄이 팽팽해진다. 왔어. 산티아고의 심장이 뛴다. 거대한 청새치가 미끼를 물었다. 이 녀석은 나보다 크다. 그는 낚싯줄을 단단히 잡고 물고기와의 싸움을 시작한다. 청새치는 배를 끌고 멀리 나아가고 산티아고는 손이 찢어지고 어깨가 아파도 줄을 놓지 않는다. 너도 살기 위해 싸우고 나도 살기 위해 싸운다. 그는 물고기에 존경을 표한다. 태민은 이 장면에서 숨을 멈췄다. 이렇게 큰 고기랑 싸우다니 진짜 대단해. 그는 자신의 도전을 떠올렸다. 나도 수학 시험 공부할 때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했던 때가 있지.
산티아고의 끈기는 태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힘들었던 날들을 떠올렸다. 계속 버티다 보면 나도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 3장 사흘 밤낮의 사투. 인간의 한계. 청새치와의 싸움은 사흘 동안 이어진다. 산티아고는 잠을 자지 못하고 물과 음식이 떨어진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고 등은 뻣뻣해진다. 이제 나이든 몸이야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그는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인다. 밤하늘의 별, 바다의 물결, 날아가는 새들이 그를 위로한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된다. 태민은 이 장면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산티아고는 너무 외로운데 왜 이렇게 강할까?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떠올렸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가끔 느껴지는 고독, 미래에 대한 불안. 산티아고는 청새치와 싸우며 디마지오, 야구 선수를 떠올린다. 그도 부상당했지만 끝까지 뛰었지. 나도 할 수 있어. 태민은 이 대목에서 웃었다. 나도 BTS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지. 마침내 사흘째 청새치는 지친다. 산티아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 작사를 던진다. 끝이다. 청새치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그는 거대한 고기를 배에 묻고 집으로 향한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볼 거야.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진다. 사장 상어의 습격. 잃어버린 승리. 하지만 바다에서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몰려온다. 이놈들. 산티아고는 작살과 노로 상어를 쫓는다. 하지만 상어들은 끊임없이 달려들어 고기를 뜯어먹는다. 내 고기를 뺏기지 않겠어. 그는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상어들은 너무 많다. 태민은 이 장면에서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너무 불공평해. 그는 자신의 노력 시험, 대회, 꿈 이때론 허무하게 느껴졌던 순간을 떠올렸다. 밤이 되자 청새치는 뼈만 남는다. 산티아고는 지친 몸으로 배를 몰고 마을로 돌아온다. 내가 이겼지만 졌어. 그는 고개를 숙인다. 태민은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다. 산티아고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울면서 집에 갔을 거야. 하지만 산티아고는 담담하다. 그는 뼈만 남은 고기를 마을에 두고 오두막에서 잠든다. 5장 마을의 아침. 존엄의 빛. 다음 날 아침 마놀리는 산티아고를 찾아온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소년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다. 마을 사람들은 해변에 놓인 거대한 청새치 뼈를 보며 경외한다. 저 노인이 이런 고기를 잡았다고. 그들은 산티아고를 다시 본다. 산티아고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다음엔 더 큰 고기를 잡을 거야.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다처럼 빛난다. 태민은 이 결말에 가슴이 벅찼다. 산티아고는 졌지만 진짜 이긴 거야. 그는 산티아고의 존엄성에 감동했다. 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 길을 가야지. 그는 친구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야, 노인과 바다 읽어봐. 진짜 감동적이야. 해설. 노인과 바다가 전하는 메시지. 노인과 바다는 1952년 해밍웨이가 쓴 소설로 그의 간결한 문체와 깊은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겼다. 해밍웨이의 글은 건조하고 간결하다. 불필요한 수식 없이 신속하고 거친 묘사로 사실들을 쌓아 올린다.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작품 속 바다는 삶의 고난, 노인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청새치는 삶의 소중한 가치, 상어는 삶의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20세기 문학의 백미로 꼽히며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2025년 한국의 태민 같은 젊은이에게 이 작품은 어떤 의미일까? 인간의 투쟁. 산티아고의 사투는 인간의 끈기와 존엄성을 상징한다. 태민은 입시와 경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산티아고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자연과의 조화. 산티아고는 바다와 물고기를 존중한다. 이는 현대의 환경 문제와 연결되며 태민에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친다.
패배 속의 승리 산티아고는 고기를 잃었지만 그의 정신은 승리했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2025년 젊은이들에게 노력 자체가 의미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 에필로그 태민의 여름, 바다의 메아리. 2025년 7월의 밤, 태민은 노인과 바다를 덮으며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쿠바의 바다처럼 푸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산티아고의 용기로 가득했다. 그는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 나도 내 바다에서 싸울 거야. 그는 다짐했다. 노인과 바다는 태민의 여름을 그리고 그의 꿈을 바꿔놓았다. 마지막으로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누구인가? 해밍웨이 1899, 1961는 지성과 문명의 세계에 맞서는 인간의 비극적 모습을 간결한 문체로 묘사한 20세기의 대표 작가다.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현대문학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그의 건조하고 간결한 글쓰기 스타일은 해밍웨이 문체로까지 불린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등장한 잃어버린 세대로스트, 제너레이션의 허무주의를 대변하는 시대의 상징이다. 고교 졸업 후 기자가 되어 이탈리아 전선에 종군했다가 중상을 입었다. 이후 예술가의 천국이었던 1920년대 파리에서 에즈라 파운드, 거트루드 스타인, 스콧 피츠제럴드 등과 교류하며 첫 번째 작품집 3편의 단편과 10편의 시를 펴냈다. 이후 잃어버린 세대의 바이블로 불리는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아프리카 여행기를 바탕으로 한 킬리만자로의 눈,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한 장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출간했다. 1952년 노인과 바다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1953년 퓰리처상, 이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말년에는 우울증과 음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 권총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는다.